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편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얘도 시험에 꽤 잘 나오는 토픽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7.1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7.9까지 왔죠. 이제 7.7, 이 표정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사진층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수많은 수식들이 나왔고, 어쨌든 이 사진측량에서 표정을 딱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고개를 내려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부터는 좀 쉬운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 같이 학습하도록 하죠. 자, 편의수정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일단 용어부터 잡아먹을까요? 편의수정. 뭔가 변이가 있는 것을 수정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네요. 예,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정의부터 한번 끌어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진의 경사와 축척을 바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진들의 축척을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변이가 없는 연직사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연직사진. 왜? 연직사진이 아니면 사진을 이런 비슷한 방향에서 찍었으면 앞에 가까운 건 커 보이고 뒤에 거는 작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똑바로 펴서 이러한 사진을 만들어야 모두 거의 균일한 상태의 영상들이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카메라의 중심 투영 특성 때문에 가운데 있는 놈은 정확해요. 그 사진상의 그 렌즈의 주점이 떨어진 데는. 하지만 그 바깥쪽은 좀 변이가 생겨요. 그리고 그 얘기들은 우리 앞서 많이 논의를 했어요. 특히나 그 광각사진이나 초광각 같은 경우는 변이 정도가 더 심하다. 대신 장점은 넓은 적을 찍을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변이 없는 연직사진을 만들어내는 거, 요거를 우리가 편위수정, rec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ectification. 네, 여기다 쓸까요? rectification. 편위수정. rectification. 연직사진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자, 일반적으로 이 편의수정할 때는 4개의 표정점이 이용됩니다. 자, 이 편의수정 조건, 크게 이제 3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기하학적 조건이라고 있어요. 소실점 조건. 여러분, 소실점 기억나요? 우리 어릴 때, 초딩 때 미술을 그리면서 이러한 그림 그리거나 보거나 많이 했죠. 길이 있는데 길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 보여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지평선이 맞닿는 부분이고, 여기는 가까이 있으니까 커 보이고 여기 멀리 있는데 한 점에 귀결된다. 그 다음에 나무들을 보통 이렇게 배열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날 거예요, 아마. 요렇게 어떤 미술적인 기법에서도 소실점이란 말을 쓰는데, 요러한 점 소실점이라고 그러죠. 예. 한 점은 귀결되는 점. 어쨌든 우리가 지금 기하학적 조건, 요건 소실점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학적 조건이라는 두 번째 조건이 있네요. 다른 말로 뉴턴의 렌즈 조건이라고 표현해요. 일단 광학적 렌즈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부터 한번 떠올려 보면 이 두 번째도 굉장히 머릿속에 넣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 광학기계란 말 쓰죠. 카메라라든지 우리 측량에서 사용하는 레벨, 트렌즈, 데오돌라이트 이런 것들 전부 다 광학기계라고 얘기하고, 얘들은 뭐를 달고 들어가요? 렌즈를 달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 뉴턴의 렌즈 조건 같이 연관시켜서 기억해두면 기억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샤인플러그의 조건이죠. 샤인플러그 사람 이름이에요. 학자 이름. 화면, 렌즈면, 그 다음에 투영면, 요거의 연장이 항상 한 선에서 일치하도록 하는 조건을 우리가 샤인플러그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의수정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맞춰줘야 되고요. 자, 편의수정하는 방법은 이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직접법. 요거는 어떤 거예요? 인공위성과 같이 지상좌표를 미리 알고 있어요. 이러한 대상물, 여기에 영상좌표를 관측해가지고 각각의 그 지상좌표에다가 붙여갖고 출력 영상의 위치를 결정하는 그러한 방법이 직접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간접법은 뭘까요? 예, 항공사진처럼 DM에 의해서 출력 영상소의 위치가 이미 결정되어가지고 밝기 값으로 그레이스케일 또는 디지털 넘버란 말을 했었어요.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테니까. 이 디지털 넘버는 여기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다음에 공부할 원격 탐측에서 이 얘기가 또 쓰일 겁니다. 그 다음에 GIS에서도 이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값들이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밝기 값이라는 표현 나왔고요. 밝기 값, 디지털 넘버하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어쨌든 요 밝기 값을 가지고 요 숫자를 이용해서 출력 영상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간접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편의수정.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 그랬어요. 자, 이 편의수정하는 단계죠. 예, 제일 먼저 이제 약조정 집성 사진 지도를 해요. 와, 말도 어렵다.
근데 요거 하나만 기억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다 쉬워요. 왜? 약 조정 다음에 약자 떨어지고 반이 들어갈 거예요. 반 조정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완전히 조정이 끝나면 반도 띄워버리고 조정이 들어가요. 그럼 이름은 다 똑같아. 조정 집성 사진 지도라는 8글자만 다 똑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약 조정 집성 사진 지도. 사진기 경사에 의한 변이, 지표면 비고에 의한 변이, 요것들을 완전히 수정하지 않은 상태. 요걸 우리가 약 조정 집성 사진 지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요걸 조정하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요? 반조정 집성 사진 지도란 말이 나왔죠? 예. 일부의 수정만 거쳐진 거. 요걸 우리가 반조정 집성 사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약조정 집성에서 약간 수정을 한 거죠. 완전히 안 된 거예요. 완전히 됐으면 그냥 조정하고 아니면 완성 조정이라든지 이런 말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반조정 집성 사진 지도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제 조정 집성 사진 지도가 됩니다. 이건 잡힌 거예요. 변이들이. 그래서 사진기 경사에 의한 변이를 수정하고 축척도 잡히고 그래서 편의 수정이 완료된 이러한 사진 지도를 우리가 조정 집성 사진 지도라고 얘기합니다. 모자이크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사진 다 끝났는데 뭘 또 해요? 하나 더 단계가 있어요. 정사 투영 사진 지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사진의 경사, 지표면 비고의 수정, 편의 수정이 완료됐죠. 얘하고 똑같아요. 근데 거기 뭐까지? 이제 등고선까지 삽입된 이러한 사진 지도. 말이 재밌죠? 사진 지도. 사진에다가 등고선을 입혀갖고 지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정사투영 사진 지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사투영하면 여러분 또 기억에 나는 말이 앞에서 해왔던 거 떠올라야 돼요. 정사투영의 반대말 뭐였어요? 예, 중심투영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노테이션을 달아드렸어요? 정사투영하면 뭐? 지도. 중심투영하면 뭐? 사진. 요거 비교해 보면 굉장히 쉬울 거라는 설명을 했던 기억이 저는 나요. 여러분은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편의성 단계에 따라서 하나도 안 하면 약조정 집성 사진지도, 일부만 하면 반조정 집성 사진지도, 그 다음에 편의성이 끝나면 조정 집성 사진지도, 그 다음에 거기다 뭐까지? 등고선까지 입히면 정사 투영 사진지도라고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들을 지금 여기서 편의성 단계에서 설명을 했고요. 자, 편의성 한번 그림을 보죠. 이 그림은 사실 시험에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니까 요거까지 답안지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요러한 개념이구나 하고서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 두고 그 다음에 앞에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암기를 하거나 정리를 하면 훨씬 쉽게 연동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사진을 봐도 누구나 알듯이 지금 이쪽 면, 여기 벽면이에요. 여기 벽면. 또 여기도 이만큼 벽면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직 사진을 찍은 게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네, 연직 사진이 아니에요, 이 사진은.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편의 수정을 합니다. 지금 요 바탕에 지금 나타난 요 삼각형, 요게 이 건물의 바닥입니다, 현재. 근데 건물의 바닥, 건물이 높은 걸 비스듬히 찍으니까 이렇게 벽면까지 나타난 거죠. 자, 요게 정사투영 사진이 아닙니다, 지금. 저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요 색깔은?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제 사진 찍었을 때 그 관계를 재현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요렇게 높은 빌딩이 서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 점에서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그럼 사진상의 요 점에 이 건물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실제 지표면으로 올라오면 지표면에 표현하면 요 점이 될 거고요. 그러면 요 꼭대기 점은 우리가 평평하게 지도로 폈을 때 이거를 프로젝션 시킨다 그러죠. 투영을 했을 때 요 점에 표현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앞에서 기복변이 여러분 정의 기억해요? 기복이 있을 때 변이가 생긴다. 뭐 때문에? 사진의 중심 투영으로 인해서 지상에 기복이 있는 경우에 센터에서 연직점에서부터 밖으로 나갈수록 방사상의 변이가 생긴다라는 기복 변이가 있었죠. 얘도 똑바로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복 변이가 발생을 합니다. 밖으로 밀려 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만큼 이 사진이 쭉 내려서 여기 연결된 요점. 그럼 얘는 이렇게 누운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눕진 않겠지만 비스듬하게 요 지표면에 투영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이러한 그림자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림자가 검게 나타나면 앞서 사진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안 나타나요. 이렇게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대상에
바닥이 보이질 않죠. 자, 그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사투영을 만들어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사진이 찢어졌단 말이죠. 그걸 채워 넣어야 돼요. 어떻게 채워 넣을까요? 여기서 다른 점에서 사진을 찍는 거죠. 여기 지금 노란 점 나타났어요.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또 다른 사진을 찍겠죠. 그러면 이 사진에 나타난 이쪽 요 안 보였던 면들이 사진상에 찍힐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싹 이렇게 소거를 해줘 버려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쪽 사진을 통해서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쪽도 역시 반대쪽 사진에 의해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없던 부분이 이쪽 사진에 의해서 채워지죠. 그래서 이제 변이 없는 사진을 만들더라도 사각지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정사투영하고 실제 정사투영은 사실 달라요, 약간. 일반 정사투영 같은 경우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벽면이 살짝 보입니다. 아무리 센터에서 사진을 내려 찍어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사진기 렌즈의 중심 투영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건 커 보이고 멀리는 건 작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센터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벽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까지 소거해서 완전히 벽면이 안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true ortho 실제 정사투영 사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정사사진이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예, 정사투영 사진은 정사투영 사진. 자, DEM하고 DTM 자료 요걸 이용해 가지고 지상의 기복에 따른 기복 변이의 왜곡량을 제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앞에 슬라이드 사진에서 본 것처럼 건물 같은 게 높이 있을 때 그 그림자가 생겼던 걸 옆 사진에서 없애줄 수 있는 그러한 기법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나무, 건물같이 지표위로 툭 튀어나온 돌출된 이런 구조물들, 이건 방사 왜곡으로 인해서 왜곡 값을 가지게 돼요. 예. 그쵸? 기복 변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DSM 자료, DEM, DTM 조금 다른 얘기인데, 자, DSM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True Ortho를 제작하는 그러한 기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요 예를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요거 쪽도 지금 이쪽 벽면이 보이죠? 예, 정사투영이라고 찍었는데 완전한 정사가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정사투영 제작할 때 사진상에 안 나타나는 부분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비껴나가기 때문에 이쪽 벽 아래 그림자가 이쪽은 사진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정사투영을 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 영상에 없죠, 그 값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시커멓게 빈 면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편의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변이 없는 뭘 만들어? 연직 사진을 만든다. 예, 그래가지고 이 편의성의 단계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죠. 예, 약조정 집성 사진지도, 그 다음에 반조정 집성 사진지도, 그 다음에 조정 집성 사진지도, 그 다음에 정사투영 사진지도, 요 네 단계로 우리가 편의성을 수행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의성은 단답형 문제로 잘 나와요. 나온 적도 여러 번 있고요. 꼭 체크해 두세요. 편의성과 거기서 따라 나오는 용어들, 정사투영 또는 트루 오스라는 말, 실제 정사라 그랬죠? 네, 이런 것들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